네. 411쪽에 있는 하스나트 메무트의 작업을 이제 얘기했고, 그 아래 보면은 아이샤 자토이가 나오고, 그리고 414쪽에는 후마무치, 또 알리아 하산 칸 뭐 이렇게 좋은 작가들이 나와요. 이 부분을 읽어보면서 또 구글 통해서 작업 좀 찾아보시면서 아, 이런 작가들의 작업이 있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417쪽에도 타진캬움 작업이 이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후마물지하고 타진카움만 얘기를 하자면, 후마물지 같은 경우에 작업이 그러니까 자기가 얼굴 생긴 게 중동이기만 해도 자꾸 테러리스트로 오해를 받아서 테러의 확률이 높다고 보이니까 공항만 가면 진검사를 더 깐깐하게 하고 자꾸 FBI가 한번 와보라 그래서 여기저기 더 검사하고 이런 일들을 숱하게 겪으며 살아가다 보니 이제 그것을 작업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작품 제목도 신발 좀 벗어보시겠습니까? 라든가, 네. 그리고 타진카운 같은 경우도, 그 종족 자체를 아예 학살하고 박멸해버리고 싶어 하는 그런 것을, 해충을 죽이는 거와 연관을 시켜가지고, 살충제 병에 쓰여있는 문구, 눈에 자극을 줄 수 있음, 피부나 옷에 묻지 않게 할 것, 흡입하지 말 것, 막 이런 경고문들이 사실은 바퀴벌레 취급하듯 사람을 학살하는 그런 세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맥락 자체를 좀 잘 알고 작품을 봤을 때 좀 더 들어오지, 우리가 비엔날레처럼 커다란 전시에서 이런 작가의 작업을 한 개씩 마주쳤을 때 그게 빨리 와닿지 않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비주얼 스펙터클이 강하지 않다면 사람들이 뭐지? 하고 몰라? 하고 넘어가 버리기 굉장히 쉬운 작업들이에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그걸 좀 작품을 제대로 볼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점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옛날 미술, 도상의 서각뿐만 아니라 현대 미술도 아는 만큼 보이는데, 사실 작품 설명이나 도슨트가 좀 부족해서 전달이 잘 안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테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관람객들이 접근하고자 하는 태도, 또 특히 잘 모르는 나라의 이름도 좀 기억하기 어려운 작가들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생각하실 때 항상 여러분은 그 생각만 하시면 돼요. 나도 뉴욕이나 파리에다 전시를 해놓으면 딱 이렇게 보인다 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의 이 독특한 이름의 뉘앙스 자체가 외국에서 딱 봤을 때 한국 만약에 남북 문제라든가 뭐 이런 걸 다뤄놨어도 하고 넘어가기에 딱 좋은, 네, 내가 그런 처지의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나면 과연 비엔날레에서 이 작가들의 작품을 쉽게 볼 수는 없을 거예요. 네, 몰라도 되란 말은 최소한 빨리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몰라도 되라는 게 참 죄가 아닌 듯 하면서도 가끔가다 큰 배려심 부족인데, 네. 큰 신뢰 정도가 아니고 큰 잘못이구나라는 걸 느끼게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건 뭐 본인이 직접 느껴야지 제가 뭐라고 못하겠고, 자, 수업을 끝내기 위하여 또 하나의 텍스트, 테리 와이스먼의 자유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글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미국 사람이 쓴 미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파키스탄은 몰라도 돼를 쉽게 말할 수 있지만 전 세계 최고의 패권 국가 중 하나인 미국에 대해서 미국 몰라도 돼라는 말은 하기 쉽지 않은데, 그런데 우리가 이 글을 읽고 다음 시간은 정말 다 텍스트 읽고 들어와야 되는데, 페미니스트들의 근본주의라고, 네, 캐롤 에스 벤스의 미국 글을 할 거예요. 거기도 미국 사회에 대한 이야기가 제법 깔려요. 뭐 미국의 정치 변화가 어땠고 막 이런 이야기가 깔리는데, 이거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미국 미술이라는 게 미국 사회와 너무 밀접한 영향 관계를 계속 갖고 있고, 그게 동시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어디까지 알아야 돼요? 거기에서 이제 너무 기가 질리지는 마시고, 그래서 뭐 알렌 사큐라를 비롯한 알렌 사큐라 사진 작업의 의 이런 거 진짜 좋습니다만, 제가 여기는 좀
쭉 넘어가 버릴게요, 그냥. 그리고 400쪽에 우익 근본주의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주의, 우리가 이제 이슬람 근본주의와 관련하여 이제 좀 이야기를 좀 했고, 아까 시장 근본주의라는 말도 언뜻 얘기를 드렸는데, 또 하나 우익 근본주의, 정치에서 좌파 우파 있는데 이 우파 중에서도 상당히 극우파, 이걸 우익 근본주의라고 할 수 있겠죠. 어느 나라에나 이건 있지만 그것의 양상은 굉장히 다릅니다. 우익 근본주의는 극좌파도 마찬가지지만 민족주의와 이렇게 결합을 해서 소위 애국이라는 거, 이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라는 또 하나의 다른 주제와 이렇게 다 혼합이 돼서 드러나기 때문에 사실 깔끔하게 눈에 띄지 않고 좀 어려워지는 부분이에요. 특히 402쪽 보시면은 2010년 8월 28일에 있었던 글렌백이 조직한 명예회복 대회라는 이런 그 실제 있었던 사건이 나와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보수적인 사람이 옛날에 마틴 루터 킹이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흑인 운동, 흑인 인권 운동에 정말 역사적인 연설을 했던 워싱턴 평화행진을 일부러 반대로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마틴 루터 킹을 비난하듯이 들먹이면서 시민권 운동을 되찾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정치적 개입은 반체제 시위인 것처럼 보이도록 고안됐지만 실상은 체제 옹호 정책을 지지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정말 핍박받는 사람, 마틴 루터 킹 시대의 흑인들 같은 경우는 정말로 이 인권운동을 하지 않으면 자기의 자식들은 대학에 가거나 좋은 직장을 가질 확률이 너무 없고, 뭐 이런 절박한 살아야겠다는, 여기서 똑같은 국민으로서 존중받고 살아야겠다는 절박함에서 했던 그런 시민운동을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 마치 패러디 하듯이 이제 우리가 그렇게 굉장히 침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서 우리가 너무 불행하고 우리도 여기서 데모를 통하여 이거를 우리의 권리를 호소해야 된다라고 나왔는데, 나온 사람들의 성분이 사실은 자산가들과 경제적 요유가 있는 사람을 제외하면 글렌백이 지지하는 바 예산을 축소하고 세금을 낮추는 경제정책으로 이득을 볼 사람이 있을까, 뭐 이렇게 얘기를 했듯이 사실 되게 보수적인 기득권층으로 보이는 사람이 예전에 과거에 했던 시민운동이라고 불리는 것을 그 겉모습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한국 사회에서도 사실 요즘 많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보수, 우파 보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다들 점잖고, 네, 그래서 저기 막 노조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허름하게 입고 여기다 머리에다 띠를 두르고 막 여기다 치렁치렁치렁 뭘 이렇게 막 구호를 써가지고 붙인 조끼 같은 거 입고 막 나타나가지고 드러눕고, 네, 나를, 그렇죠. 네. 이런 시절에 보수들은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매고 구두 신고 깔끔하게 서서 쯧쯧쯧 약간 이런 드러나는 시각상에, 네, 우리가 판단을 하면 누가 보수이고 누가 지금 노동운동을 하고 있구나가 많이 딱 보이도록 프레임이 짜져 있었다면, 최근 들어서는 그 기존에 했던 소위 운동권의 행각들을 보수 진영이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국회에서도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았고, 네, 정치권의 소위 보수당을 자처하는 당이 어떤 식으로 요즘에 어필을 하고 있는지를 보았고, 또 굉장히 보수적인 애국을 주창하고 있는 태극기 부대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보았는데, 이게 20-30년 전에 운동권이 했을 법한 혹은 노조가 했을 법한 그러한 모습을 이제는 극우파 쪽에서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멘트가 글렌백 같은 경우에 시민권 운동을 되찾겠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문장으로 보면은 굉장히, 문장 자체는 맞는, 네, 우리 애국 보수들도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혹은 뭐라더라, 예, 어쨌거나, 예,
명분상 아주 정의로운 말을 씁니다. 그래서 정의를 행하기 위하여 이 행동을 하고 있다는, 그래서 전후 맥락을 싹 빼고 그 사람들의 행태만 만약에 비디오로 딱 찍고 그 문장 자체만 놓고 본다면은 정말 그렇게 정의로울 수가 없고 그렇게 맞을 수가 없는, 네, 그런 입장을 유지를 한다는 거죠. 이것과 이제 403쪽에 나오는 원문 직혜주의하고 좀 연결이 되는데, 403쪽 두 번째 문단 보면은 미국에서 동시대 근본주의 사상을 가장 강력하게 보여주는 사례는 원문 직혜주의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한국에서 자주 쓰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네, 원어로 바로 알고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적었습니다. 보이죠? 네. 텍스추얼 리터러리즘이에요. 직혜주의.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거든요. 리터러리즘은.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2010년 내에 중간선거로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했을 때 제일 먼저 한 일 중에 하나는 헌법을 크게 낭독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이 헌법을 낭독한다는 행위, 이것은 공화당이 헌법의 전념함을 예증하는 것이며 헌법의 의미에 특별한 접근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뭐냐, 헌법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종교적 텍스트, 오늘 근본주의니까 성경에 대해서도 해석의 여지가 많아요. 네, 성경은 오늘의 생활 수칙이 아니죠. 예전에 오래전에 쓰여진 그런 문헌이고, 그나마도 예수가 직접 적은 것도 아니고 예수의 제자들이 다양하게 써서 성경 안에 자체도 뭐 무슨 복음 이러면서 각자의 시선이 다르고 그게 약간씩 서로 엇갈리며 교차하는, 그러니까 절대적인 텍스트가 아니고 그 안에 내부에서도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있고 뭘 더 중요하게 볼 것이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시대가 흐르면서 당연히 해석을 좀 달리 해줘야 되는 부분이 계속 있습니다. 하물며 성경도 그러한데 헌법이라는 거 역시도 계속 그 헌법 몇백 년 전에 정해놓은 거, 100년 전에 정해놓은 거,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계속 헌법을 어떻게 적용할 거냐가 달라서, 우리나라도 헌법재판소에 가면 어떤 사건에서 헌법을 지금 상황에 이렇게 적용하는 게 제대로 된 해석이다를 판사 출신의 헌법재판소의 사람들이 계속 끝도 없이 가늠을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법이라는 것이 그렇게 해석의 여지가 없다면 뭐 검사, 변호사, 판사가 있을 이유도 없잖아요. 모든 게 그렇게 명쾌하면. 그러나 인간의 삶이라는 건 항상 그 문헌과의 간극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미국의 공화당의 사람들은 이 헌법을 크게 읽었다는 거예요. 그냥 읽었다는 거. 그러면 이 헌법에 대한 특별한 접근, 그냥 그거를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다 읽는다는 것은 뭘 뜻하냐? 문맥과 내용은 버려지고 그저 신념을 확인하고 옹호하기 위해 이성과 논쟁이라는 규범도 벌어지는 그러한 상황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읽음으로 해서 해석을 하자고 읽는 것과 이것을 마음에 새겨서 그냥 이거에 세뇌되자고 읽는 거하고는 또 다른 얘기겠죠. 원문직혜주의라는 거는 그 책을 정말 한마디도 이건 틀리지 않아, 이건 그냥 마음에 새기고 네, 그냥 다 받아들이고 온전히 받아들였고 이의를 제기하지도 말고, 네, 그리고 이걸 읽으면서 단결과 일치와 합일만이 존재하는, 네, 우리는 이 헌법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지도 말고 토를 달지도 말라라는 어떤 태도를 다 같이 공유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헌법을 큰 소리로 읽는다는 것 자체가. 네. 그래서 에즈라 클라인 같은 경우는 헌법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혹은 때에 따라서는 뭐라고 생각하고 싶은지를 매번 밑바탕에 깔고 법안을 작성하는 사람들이 입법 방식을 변화시킬 거라고 여기는 것은 문서에 대한 존경심을 보여주는 게 아니다. 그것은 당신과 당신의 이념적 동맹이 믿는 바를 상징하는 것뿐이며 문서에서의 이탈을 보여준다. 즉 헌법을 이렇게 받아들일 마음으로 새기면서 줄줄이 읽고 딱 받아들여야지, 그거에 대해서 계속 이건 좀 오해의 여지가 있고 이 부분은 지금 시대에 안 맞고 이딴 소리 하는 것은 문서를 존중하는 게 아니고
이탈한다. 종교적으로 말하면 이단이다. 네,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해버리는 거죠. 지금 텍스트는 완벽하기 때문에 더 이상 과다한 해석 같은 거 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네, 이것이 바로 정치에 있어서 우익 근본주의다. 미국 내에서의 우익 근본주의의 태도다라고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미국 정치에 대하여 테리 와이스만이라는 네, 우리가 좀 믿을 수 있을 만한 이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많이 하는 그런 태도는 뭐냐, 이렇게 편집증적으로 꼼꼼하게 딱 그 텍스트에 맞춰서 정확한 완벽한 무언가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반박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도 자꾸 찾아내는 방식이 편집증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2008년도에 버락 오바마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에 이 사람들이 많이 했던 건 무엇이냐? 오바마는 미국 시민이 아니다라는 어떤 사실을 밝혀내기 위해서 401조 위에 나와요. 의사가 서명한 오바마의 출생증명서 원본을 보겠다고 막 합니다. 자꾸 뭔가 지금 한국의 어떤 사태가 떠오르면 안 되는데, 네. 작은 팩트 하나가 세상을 뒤집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작은 꼬투리 증거를 찾아 막 끝도 없이 막 파고드는 이걸 좀 편집증적 관심이라고 할 만하겠죠.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호프스테너의 인용을 한번 보시면은 편집증적인 문헌에서 인상적인 부분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을 그것만이 믿을 수 있는 일이라고 입증할 증거를 얻기 위해 영웅적인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증거는 다른 이들이 흔히 상용하는 자료와는 좀 달라요. 우리가 현대미술의 쟁점에서 서로 논쟁을 하기 위해서 논리의 증거를 대는 그거하고는 좀 결이 진짜 다른 어떤 증거. 네. 이 증거는 보통 정치 논쟁에 개입하는 수단이라기보다는 신성한 정치 세계에 세속적인 것이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보인다. 네, 이게 뭐라고 이거 하나에 이렇게 집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랄까 논쟁에 대한 접근법이 아예 다르다고 할까요? 그래서 제가 즐겨 하는 말 중에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다. 책을 아예 안 읽은 사람보다 더 무섭다라고 하는데 그게 어찌 보면 그 책으로 인한 근본주의에 대한 저의 무서움을 표현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과목 자체가 네, 여러 저자의 글을 읽고 그리고 수시로 그걸 비판하고 막 이런 태도이죠. 근본주의적이지 않은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시대 미술이라는 이 가치체계 자체는 근본주의랑은 참 안 맞아요. 그래서 그 근본주의가 동시대 미술 안에서도 상당히 무서운 존재로 계속 각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하고요. 여러분 추천드린 전시 잘 보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페미니스트들의 근본주의라는 네, 무시무시한 글에 대한 글이 무시무시하진 않아요. 네, 밑밥을 깔아드렸으니까 읽으면서 자, 제가 다음 시간에 어느 정도는 요약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저 글을 페미니스트들의 근본주의라고 우리 하늘이가 PDF를 우리 거기다 올려준 그거 다운 받으셔가지고 읽으면서 자기 스스로 이 사태를 좀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 신문 기사 읽는 것 같은 거예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고 누구는 어떤 주장을 했다 정도에 대해서 자기가 파악하실 능력이 안 되면은 좀 어렵거든요. 그리고 파악을 해서 쭉 읽으시면서 기왕이면 캐럴 에스 벤스라는 저자의 입장 자체도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오늘 나온 여기 직회주의처럼 텍스추얼 리터럴리즘처럼 글을 읽으시지 말고 동시대 미술에 대해 배워야지 이 책에 나온 건 맞을 거야 이렇게 읽지 마시고요. 다음 글 또한 그냥 못 쓴 기자가 쓴 신문 기사일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읽고 나서 저의 수업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